안녕하십니까? 4월 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54만 2,51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만 1,977명, 완치 138만 5,973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백신 접종자 수는 총 897만 5,366명이며 이 중 437만 8,351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되어 인구 대비 1.6%가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4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카르타주의 85개 학교에서 등교 시범 수업을 실시합니다. 지정된 85개의 학교는 보건수칙에 따른 환경 구축, 부모의 허가, 가까운 의료시설과의 협력 조건과 일단의 평가를 거쳐 등교 시범 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 수업 대상 학년은 초등 4학년부터 고등 12학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초등 1에서 3학년은 보건수칙을 따르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등교 방식은 학년별로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며 각 수업은 50% 학생만 수용하여 2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기본 과목만 진행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르바란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귀향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교통부 장관은 이번 르바란 기간 동안 교통통제에 관한 교통장관령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귀향 금지는 오는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방침입니다. 또한 군경, 공무원, 국영기업 관련자 등도 예외 없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적용 시행됩니다. 특히 르바란 기간 동안 남풍에서 발리까지 귀향 루트 333곳 지점에 검문소를 두고 귀향 차량을 확인하여 돌려보낼 것이라는 지침도 발표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검문소 지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시와 군 경기 여러 지역에 걸쳐 간선도로 및 유료도로에도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확산세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백신 접종에 돌입했지만 그 예방 효과가 속출하는 감염자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인구가 13억 명에 달하는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으며 감염의 새 진원으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던 미국은 4차 유행에 진입했고 프랑스는 전국 재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브라질은 방역이 정치 싸움의 수단으로 변질하며 지방당국이 중앙정부와 소통을 건너뛴 채 각자 도생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격화되는 이유는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으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방역의식이 느슨해진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동부 누사뜬까라 지역에 내린 폭우로 20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고 이재민도 수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에 따르면 플로레스 섬 동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부 누사뜬가라의 한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 수십 채가 파묻혔고 주민 63명이 산사태에 매몰됐다며 지난 일요일 밤까지 54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나머지를 계속 찾고 있다고 구조당국은 밝혔습니다.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의 7개 마을이 폭우의 영향을 받아 주택 17채가 홍수에 쓸려가고 60채가 진흙에 파묻혔고 4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인근의 렘바타 섬에서도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섬의 네워톨로 화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이 전날 폭우와 함께 화산에서 쏟아져 나온 진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해당 지역 관계자는 최소 18명이 숨지고 62명이 실종됐다며 14개 마을의 인터넷, 전기, 도로가 모두 끊겨 고립된 상태이기에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의 이번 재난은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 바다에서 사이클론 세로자 발생 과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동부 누사뜬가라 지역에 시속 85km 이상 강풍이 몰아칠 것이라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르바란 기간 중 귀향을 금지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문화조정부 장관은 해당 금지령이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금융발전연구소의 경제학자는 정부의 귀향 금지 조치로 올해 인도네시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1분기 성장률은 -1에서 2%로 예상되고 2분기부터는 -2에서
3%로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귀향이 금지되면 르바란 보너스를 포함한 자금이 지역 경제로 유입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르바란 귀향 시 인도네시아 1인당 소비는 평균 500만에서 1000만 루피아로 매년 2천만 명이 귀향한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해도 지역 경제 손실은 200조 루피아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기간 동안 유통되는 돈은 전체 경제의 약 10%를 차지하며 도심지가 아닌 지역 경제로 유입됩니다. 경제학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귀향 금지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귀향 금지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될 교통, 호텔, 관광 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국가경제 원동력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와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아세안 정상들이 미얀마 사태 논의를 위해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해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국왕과 만난 뒤 이러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두 정상은 미얀마의 사망자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가 더 이상의 폭력을 자제하고 최대한의 자제력과 유연성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정상은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자국 장관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필요한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아세안 한국 대표부는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아세안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고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실탄을 발포하고 폭력을 행사해 지금까지 어린이 47명을 포함해 시민 600여 명이 숨지고 2600여 명이 구금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 차원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함께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달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조코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어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군사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강하며 아세안 6억여 명 인구 가운데 2억 7천만 명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이번 사태에 큰 책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조 8천억 원 무기개발 사업인 KF-X 전투기 사업에 20%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나 미납해오던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말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KF-X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CJ-로비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국방장관과 분담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식 의원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26년까지 KF-X 개발 비용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2,272억 원만 납부하여 올해까지의 목표치보다 6,044억 원이 미납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난을 호소해온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정부의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분담금 지분을 줄이는 게 어려울 경우 KF-X 현지 생산시설 건설과 50억 달러어치 차관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군 관계자는 아직 기존 계약에서 달라진 점은 없으며 분담금 문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30년까지 60만 대의 전기 자동차와 245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공식 성명에서 전기 자동차와 전기 오토바이 생산으로 인도네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80만 톤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세계 기업이 전기 자동차 생산 기지를 구축했으며 이로써 연간 1480대의 전기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특별 소비세와 계약금은 전액 감면, 지방세는 10%의 감면을 받고 저금리 할부, 전기세 할인, 특별 차량 번호판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산업은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의 핵심 부문 중 하나이며 현재 21개의 차량 제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수는 약 3만 8천 명이며 관련 산업 근로자 수도 150만 명 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시즌 인도네시아 축구 선수 아스나위가 입단한 뒤 안산 그리너스 FC는 일약 인도네시아 국민구단이 됐습니다. 계약 이후 안산 구단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가 5,000명에서 35,000명으로 7배 급증했으며 인도네시아 방송국 TSB는 안산전 경기 중계권을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당일 국내 포털 사이트 생중계 화면 채팅창은 인도네시아어로 뒤덮였습니다. 아스나위는 지난달 28일 FA컵 2라운드에 양평FC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한국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3일엔 부산을 상대로 60분간 뛰며 K리그 데뷔전도 치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스타로 대접받는 아스나위는 자국 리그에서 뛸 때에는 1억 원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도네시아 리그가 1년간 멈춘 데다 K리그에 도전하고 싶어 몸값을 낮췄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아스나위를 인도네시아의 박지성이라 소개했습니다. 박지성이 뛰던 시절 한국 축구 팬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중계를 지켜봤듯 인도네시아 팬들도 안산 경기를 챙겨본다고 말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